복이 오는 풍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지나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일, 음력 1월 15일. 이 날짜를 지금 당장 달력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왜냐고요? 이번 정월대보름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한 36년 만에 찾아오는 붉은 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 거대한 기회를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 끓이려 하셨나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려 하셨나요? 오곡밥에 나물을 비벼 먹으려 하셨나요?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한 입이 2026년 여러분의 재물운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이 영상에 고정해 두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바로 이렇게 써주십시오. 2026년 재물복 100억 내가 다 받았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적은 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막막하시죠? 물가는 끝을 모르고 오르고 주변에서는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정작 내 지갑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 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저도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번 정월대보름이 그 흐름을 바꿀 단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일 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핏빛으로 물드는 개기월식 블러드문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과 겹쳤던 해가 무려 36년 전입니다. 풍수에서 36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운이 완전히 교체되는 거대한 회전축이자 하늘이 인간에게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주기입니다. 평소 보름달이 잔잔하게 흐르는 재물운이라면 이번 붉은 달은 막혀있던 돈줄을 강제로 뚫어버리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강렬한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에 붉은 달까지 겹치는 것입니다.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이토록 한날에 집중되는 일, 다시 오려면 또 한 세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나요? 대보름날이면 친구에게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 논밭에서 쥐부리원을 그리며 밤하늘을 수놓던 풍경. 딱소리 나게 부럼을 깨물고 오곡밥에 9가지 나물을 먹던 그 시절. 왜 우리 조상들은 설날보다 대보름을 더 성대한 축제로 여겼을까요? 풍수적으로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달이 꽉 차는 날이 아닙니다. 한 해 농사의 설계를 마치고 1년의 운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더위 팔기는 내 몸에 붙은 묵은 탁기를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정화의식이었습니다. 쥐불놀이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불로 태워 없애는 벽사의 의식이었고요. 부럼 깨기의 그 경쾌한 소리는 집안 구석에 숨은 가난 귀신의 고막을 찢어 쫓아내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조상들은 이 모든 의식에 단 하나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바로 올 한 해 우리 가족 배불리 먹고 아프지 말자. 는 간절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과 지혜가 오늘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상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대보름 당일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운이 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십시오. 밤새 집안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대보름 새벽에 신선한 양기를 집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두 손으로 바람을 살살 안으로 쓸어 담으십시오.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 고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 세수를 할 때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병오년 불의 해에는 온기가 재물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식히면 몸의 기운 전체가 수축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세수하며 오늘 하루 귀한 복을 받을 준비를 한다 는 마음가짐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세 번째, 옷을 입을 때 색상을 신경 쓰십시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이고 붉은 달이 뜨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에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계열의 옷을 한 가지라도 걸치십시오. 풍수에서 붉은색은 잡기를 쫓고 강한 양기를 끌어들이는 색입니다. 새 속옷이라도 좋습니다. 안에 붉은색 한 가지만 입어도 오늘 하루 여러분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세수를 마쳤다면 부엌으로 가십시오. 냉장고는 절대 열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요. 컵에 뜨거운 물을 먼저 반쯤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덮어주듯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음양탕입니다. 음과 양 이 하나의 잔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물입니다. 이 음양탕을 공복에 천천히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마십시오. 밤새 차갑게 굳어있던 오장육부가 따뜻하게 깨어나면서 들어오는 재물을 넓게 받아낼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아침 밥상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의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1년 돈복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금기 첫 번째, 죽. 아침에 속도 불편한데 죽 한 그릇이 어때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음식의 질감은 곧 그 해운의 질감을 결정합니다. 정월대보름은 결실과 풍요가 단단하게 여무는 날입니다. 죽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퍼져서 형체도 없고 밀도도 없습니다. 옛 어른들이 대보름날 죽 먹으면 1년 내내 죽수는 인생이 된다 고 하신 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양기가 가장 강한 날 아침부터 죽을 드신다는 건 내 운명을 스스로 흐물흐물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정말 불편하신 분은 흰 쌀밥을 아주 오래 꾹꾹 씹어 넘기십시오. 금기 두 번째, 찬물.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는 습관. 오늘만큼은 꼭 참으십시오. 2026년 병오년은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해이고 재물은 따뜻한 온기를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텅 빈 공복에 얼음장 같은 물을 들이붓는 건 이제 막 활활 타오르려는 재물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물 흐르듯 순환해야 모이는데 몸이 차갑게 닫혀 있으면 돈복이 현관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반드시 음양탕으로 대신하십시오. 금기 세 번째, 신맛이 강한 음식 동치미 묵은 김치. 한국인이 밥상에서 김치를 빼면 서운하시겠지만 정월대보름 하루만큼은 톡 쏘는 신맛이 강한 음식을 피하십시오. 풍수 오행에서 신맛은 봄의 기운인 목기운을 과하게 자극합니다. 병월은 새싹이 막 돋아나려는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과도한 신맛은 이 연약한 기운을 흔들어 재물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잘 익은 신김치, 동치미는 식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백김치나 나물로 충분합니다. 덧붙여 조상들은 이 세 가지 외에도 비린 생선을 올리지 않았고 들어오는 복이 잘릴까봐 칼질조차 되도록 피하셨습니다. 전날 미리 재료를 다듬어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 오전 7시, 9시 진시. 밥상을 차릴 시간도 중요합니다. 정월대보름 아침 식사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시는 하늘로 힘차게 승천하는 용의 시간입니다. 밤새 응축되어 있던 대지의 양기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첫 숟가락을 뜨는 것만으로도 1년의 운기가 용처럼 막힘없이 뻗어나간다고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대보름 밥상의 주인공은 단연 오곡밥입니다. 쌀, 검은 콩, 팥, 조, 수수. 이 5가지 곡식은 단순한 영양식이 아닙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밥그릇 하나에 완벽하게 담아낸 재물 집합체입니다. 곡식 오행 의미, 흰쌀, 금, 결실과 금전, 검은 콩, 수, 병오년 과한 불기운을 조절, 붉은 팥, 화, 잡기와 가난 귀신을 쫓는 방패, 노란 조목, 봄의 생장 기운, 새 재물이 싹 트는 힘, 수수, 토, 흔들리는 집안의 중심을 안정. 흰쌀밥만 드시면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오곡밥을 드시면 내 몸의 오행에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을 몸 안에 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오곡밥을 직접 짓기 어려우시다면 찰기 있는 찰밥이라도 드십시오. 찰기가 돈을 끈기 있게 달라붙게 합니다. 요즘은 즉석 오곡밥도 잘 나오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오곡밥과 반드시 짝을 이뤄야 할 반찬이 있습니다. 바로 묵나물입니다. 고사리, 시래기, 호박꼬지처럼 지난 가을에 바짝 말려두었던 나물들을 물에 불려 볶은 것이죠. 왜 싱싱한 채소 놔두고 하필 말린 나물일까요? 묵나물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 내내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마법처럼 다시 통통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이 마른 나물처럼 바싹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묵나물을 드셔야 합니다. 마른 나물이 물을 먹고 살아나듯 여러분의 말라버린 재물운도 다시 물을 먹고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건 반찬이 아니라 소생의 약입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묵나물을 9가지로 준비해 보십시오. 가장 큰 수로 완성과 충만을 뜻합니다. 조상들이 대보름 밥상에 꼭 9가지 나물을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3가지, 5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홀수로 맞추는 것입니다. 짝수는 기운이 안으로 닫히는 수입니다. 오곡밥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드실 생각이셨나요? 안 됩니다. 힘들게 끌어모은 재물운의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은 김에 싸서 드십시오. 왜 하필 김일까요? 2026년 병오년은 강렬한 불의 해입니다. 재물은 오행에서 쇠를 뜻합니다. 거대한 불길 앞에 금덩어리를 놔두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내 재물이 불타 없어지기 쉬운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은 어떻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났고 색깔은 짙은 검은색입니다. 풍수에서 검은색과 바다는 가장 강력한 수 기운의 상징입니다. 오곡밥을 이 검은 김으로 감싸는 순간 뜨거운 불기운이 내 돈을 녹이지 못하도록 완벽한 수분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김이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검은색 금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밥은 본래 사방으로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넓은 김으로 빈틈없이 싸는 행위는 이리저리 세려는 돈을 하나로 모아 주머니에 쓸어 담겠다는 강력한 풍수적 선포입니다. 복삼을 드셨다면 숟가락을 놓자마자 바로 부럼 깨기를 하십시오. 부럼은 그저 이빨 튼튼해지려고 부스럼 예방으로 깨는 것이 아닙니다. 껍질이 부서질 때 나는 그 딱 소리가 집안을 지키는 강력한 경보음입니다. 풍수에서 이 소리를 파사현정, 즉 나쁜 것을 단번에 깨뜨려 밝음을 드러내는 소리로 봅니다. 집안 구석에 숨어 호시탐탐 재물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이 소리에 기겁하고 달아납니다. 가장 단단한 호두, 땅콩, 밤을 골라 있는 힘껏 시원하게 소리를 내십시오. 치아가 약하신 분은 도구를 쓰셔도 됩니다. 소리가 클수록 좋습니다. 껍질이 깨지는 그 순간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오랜만 사형통. 이 경쾌한 소리 하나에 2026년 병오년을 옥죄던 묵은 가난과 막힌 돈줄이 그야말로 박살납니다. 오곡밥도 지었고 묵나물도 준비했고 복삼도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하면 기껏 쌓아놓은 복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오곡밥부터 먼저 드십시오. 숟가락 들자마자 반찬부터 집는 분들 계십니다. 밥상에서 오곡밥은 왕이고 나물은 신하입니다. 왕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신하가 먼저 나서면 하극상이 벌어지듯 반드시 오곡밥 한 입을 먼저 드신 후 나물을 드십시오. 그래야 1년 내내 집안의 위계가 바로 서고 귀한 돈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비지 마십시오. 오곡밥에 나물이 많으니 비빔밥으로 먹어야겠다 하셨죠. 절대 안 됩니다. 조상들은 대보름날 밥을 비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져 한 해 농사를 다 망친다고 믿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내 재물밭에 쓸데없는 잡초가 자라나 들어와야 할 귀인과 돈줄이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밥 한 입, 나물 한 입, 온전히 따로따로 드십시오. 밥을 남기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딱 드실 만큼만 덜어 드십시오. 풍수에서 내 밥그릇은 내 재물 금고이고 그 안에 밥은 하늘이 내린 내 몫의 복입니다. 밥을 남겨버리는 것은 내 금고에서 복을 직접 꺼내버리는 행위입니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드십시오.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식사 중 아이 꾸짖기, 돈 걱정, 한숨은 오늘만큼은 철저히 금합니다. 귀한 오곡밥을 넘기는 순간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밥은 보약이 아니라 오늘 깎는 독약이 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나 남쪽을 바라보며 딱 이 세 마디만 하십시오. 맛있다, 고맙다, 풍요롭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이 삼키는 밥알을 황금으로 바꿉니다. 이웃과 나누면 복이 2배로 돌아옵니다. 오곡밥을 조금 넉넉히 지어 이웃이나 가까운 분들과 나누어 드십시오. 예로부터 대보름의 복은 나눌수록 내게 더 크게 돌아온다 고 했습니다. 혼자 쌓아두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훨씬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오곡밥 한 그릇을 건네는 그 따뜻한 마음이 2026년 내내 여러분 집으로 귀인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반드시 평소 쓰시는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십시오. 각 지자체마다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같은 대보름 축제가 열릴 텐데 활활 타오르는 불기운과 사람들의 활기찬 양기를 몸에 듬뿍 담고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가시든 집 근처에서 달을 보시든 달이 뜨는 동쪽 하늘을 향해 서십시오. 두 손바닥을 달을 향해 활짝 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황금비를 두 손 가득 받듯이 붉은 달빛을 모으십시오. 그 달빛을 받은 손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꼭 감싸 주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달의 기운으로 내 돈을 단단하게 코팅한다. 이 지갑에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2026년 내 재물 금고는 가득 찬다. 2026년 뜨거운 불기운의 귀한 돈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달의 강력한 수 기운으로 철벽 방어를 치는 옛 어른들의 최고 비법입니다. 또한 붉은 달 사진을 찍어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십시오. 그 신비로운 붉은 달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당장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두십시오. 화면을 켤 때마다 36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일상과 무의식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정월대보름은 그냥 매년 돌아오는 보름날이 아닙니다. 36년 만에 찾아오는 개기월식 블러드문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와 겹치는 날,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대폭발하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대운의 시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기운을 내 집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한 끼를 제대로 챙기고 소리 하나 힘차게 내고 달빛 아래 잠시 서 있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36년 만에 열린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댓글창을 열어 이 확언을 남겨주십시오. 36년 만에 붉은 달 기운을 내가 다 받았다. 2026년 내 재물 금고는 꽉 찼다. 재물복 100억 받았다. 마른 시가 되고 간절히 적은 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여 이 확언을 쓰는 그 순간 붉은 달의 뜨거운 재물 기운이 여러분의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끼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의 복은 나눌수록 내게 더 크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2026년 붉은 말고 붉은 달의 기운을 듬뿍 받아 여러분 가정에 흔들림 없는 큰 부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이 오는